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꿈 자주 꾸십니까? 꿈 해몽책을 보면 주제별로 해몽을 나눠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터, 성냥, 담배, 불에 관한 꿈, 현관문, 쇠창살 등 문에 관한 꿈 주제별로 나눠 웬만한 사물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꿈 해몽은 심리학적으로 자신의 무의식을 알아보려는 거지만요. 주제별 꿈 해몽 책을 살펴보면 꿈을 예지몽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서 현재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꿈도 이런 해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꿈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려 하기보다는 꿈의 직장, 신의 직장 등 자리, 위치를 꿈으로 설정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거죠. 그게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일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진정한 꿈이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런 불안한 세상에서 꿈만 믿고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요? 이런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지훈 교수님을 모시고 꿈과 선택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첫 시간에 7살에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영재시라 자기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시고 한학 영재 교육을 받으셨죠?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당에서 이제 7살, 8살에 이제 서당에 가셔서 하시는데 꿈은 있으셨는지 아니면 지금과 비교해서 그 꿈은 어떤 상황이신지 네,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꿈이 인간됨 이렇게 네.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꿈은 요즘 말하는 그런 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서당 간 것도 제가 무슨 큰 꿈을 꾸고 간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도 가서 생기실 수도 있고. 네. 이제 그 꿈이라는 말을 이제 한자에서는 이제 정말로 잠면서 꾸는 꿈 이런 거를 이제 꿈몽자를 쓰잖아요. 네. 해몽할 때 네. 몽자, 꿈몽자 쓰는데 진짜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고 할 때 말하는 그 꿈에 해당하는 글자는 꿈몽자가 아니고 어허. 뜻지자예요. 뜻지. 네. 근데 이제 그 뜻지라는 게 요즘에 쓰는 한자로는 선비사자 밑에 마음심인데 네. 선비들만 갖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선비사자 요즘에 선비사자로 네. 이제 쓰지만 네. 그 글자가 예전 글자 그러니까 요즘 쓰는 걸 우리가 해서 그러면 해서 말고 정자 말고 예전에 썼던 전서체 막 이런 고대 문자로 보면 그 선비사자로 표현되는 그 글자가 갈지자예요. 그래서 갈지자는 네. 그러니까 갈지자 걸음한다 할 때 그 갈지자 네, 지그재그처럼 네, 생긴 네. 그 갈지자는 어딘가를 향해 가다라는 동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갈지 밑에 마음 심자는 무엇인가를 향해 가는 마음이 그게 이제 뜻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 속에 네네. 아직은 거기를 가지는 않았지만 네네. 지향하는 거를 내 마음 속에 품는 거 그런 거가 뜻지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율곡이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그 율곡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교재를 하나 쓴 책이 그게 경몽요결이라는 책인데 네. 그 경몽요결은 총 10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가장 첫 번째 장 이름이
묵지장이에요. 아, 뜻을 세우라. 아, 예, 꿈을 꿔라 이런 예, 뜻이군요. 예, 그렇죠. 네. 나는 어떻게 자기 살겠다. 개발책이랑 그닥 다르지가 없다. 요즘 나오는 자기 개발 일장은 비슷한데요. 꿈을 예, 가져라. 예, 꿈을 네. 세우라인데 네. 그런데 그 꿈을 세우라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네. 나는 성인이 되겠다. 아, 성인 어른. 아니 성인요 성인. 아, 예, 현인 성인 할 때 성인. 아. 성자 있잖아요. 프란치스코 뭐 이런 성인 그 성인인가요? 예, 그러니까 한자는 뭐 같은 거죠. 아. 그래서 어. 성인이 되겠다는 꿈을 꿔야 한다 와. 이런 것을. 부자가 아니네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꿈 중에서 가장 큰 꿈이 아닐까 그러니까. 싶은데요. 근데 네. 그 성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율곡이 하고자 했던 거는 뭐냐 그러면 나는 아까도 제가 처음 시간도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이라는 건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원래 훌륭한 인격이 될 수 있는 아하.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네. 와. 그런데 그게 실현이 안 되고 있을 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교재로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율곡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음.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안의 인격으로서의 그 모든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너의 공부의 목표를 둬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거나 그렇죠. 어떤 자리에 가지자는 네, 네.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 네가 어디에 갈지는 몰라 아무도. 나도 모르고 너희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지금 네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네가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자리에 가든 네. 그 일을 제대로 된 사람이 가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라.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작게 생각하거나 네.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나 어. 물러나려고 하거나 네. 누구한테 핑계를 대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 아. 예. 자소 제가 봐야겠습니다. 경문. 어. 그렇게 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꿈이라는 게 어떤 자리를 어떤 위치를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어떤 정도를 네. 그걸 꿈으로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사회가 엉망인 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없어서 네. 돌아갑니다. 네. 네. 세상은 모든 돌아갑니다. 자리에는 다 훌륭한 분들, 많이 배운 분들, 능력 있는 분들 다 앉아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들 다들 자리들을 차지하고 앉아들은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그게 잘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훌륭한 스포츠 스타인데 네. 막 자기가 지는 경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돈 때문에.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음. 국방을 책임져야 할 장군이 네. 무기를 정말로 좋은 거를 사야 꼼꼼하게 되는데. 챙겨서 사야 되는데 이상한 짓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방산비리라고 하죠. 네. 방산비리. 네. 그다음에 막 기업인이 CEO가 자신의 기업을 정말로 튼실하게 100년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막 망하게 만들잖아요. 네, 일부러 막아. 일부러 만들죠. 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자리에 가는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은 다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직업들을 다 갖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네. 근데 그거를 어려서부터 그걸 꿈으로 가질 일이 아니고 네.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갈 건가. 그걸 이제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 네. 네요. 네. 배운 거 좀 써먹어봤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계속 말씀하신 이제 뜻을 세우고 이제 성인이 되는 꿈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이제 저희도 이제 연말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연초 되면 이제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오는 것들이 신입사원 연봉 이제 정보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도 되면 이제 작년에 이제 서울대 입시, 네. 서울 구별, 네. 그 학교별 이제 또 네. 데이터 쫙 나오고요.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좋은 직장, 뭐 좋은 대학,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가기도 힘들다고 하고요. 네. 근데 어찌 보면 참 서글픈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사회는 이런데 이런 이유는 뭘까요? 지금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거는 아니겠죠.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로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네. 예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기는 했잖아요, 네, 사회가. 네, 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양식, 네. 양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음. 훨씬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지금 음. 분명히 이 경목요교를 쓰신 그 율곡 선생님도 한국 분이신데 한반도에서 이게 계속 내려왔던 어떤 것인데 이게 네. 갑자기 바뀌었다라는 네,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율곡 선생님이 그 책을 쓰셨을 때 조선은 그러면 그랬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죠. 네. 네, 그렇지는 않은데 음. 중요한 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제 들으신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를 하셨다. 네. 한 번이라도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한 적이 있었을까? 그렇죠. 또 네. 불교에서 부처님이 자비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온 세상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자비가 넘쳐 흐르는 그런 시대가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네. 그러면 그런 적은 없죠. 네. 예, 늘 그렇지 음. 않았어요. 음.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냐 네. 하면 그게 아니죠. 저는 어.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 말씀이 있어서 이 정도일 거다. 만약에 그나마. 그 말씀조차도 없었으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거나 네. 부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거나 네. 공자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지 않았다면 네. 세상 어떻게 됐을까? 음. 아마 어쩌면 그 말씀이 온 세상에 완벽하게 실현된 적은 없지만 네. 예, 그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공부를 음. 하면서 네. 아마 나는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생겼을 거고 그것이 지금의 상황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그렇게 크게 잘못 가지 않도록 했을 거다. 네. 근데 그 말이 영향을 미치려면 언제 해야 되냐면 아이였을 때 그 말을 많이 맞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아이면 한 어느 정도 어렸을 때 많이 7세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중에 그 아이가 정말 그렇게 살지 안 살지는 몰라도 네. 계속 그 얘기를 해야죠. 해야 하고 뭐 어른들 표현대로 말하자면 못이 박히도록 네. 귀에 네.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마치 그게 나의 생각이었던 것처럼 네. 나의 본래적 생각이었던 것처럼 음. 아이들이 어떤 그 판단을 하고 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할 때 그게 툭 나올 튀어나올 수 있도록 예.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프로야구 이제 끝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 시즌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겨울쯤에 이제 선수 전지훈련 가잖아요. 네. 그러면 프로야구 선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옷에 막 흙이 범벅이 되도록 다이빙 캐치를 연습을 하고 네. 손에 피가 나도록 공을 때리는 연습을 하고 네. 어깨가 아프도록 공 던지는 연습들을 하잖아요. 계속 네. 네. 평생을 해봤고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실제 실전에 들어갔을 때 나한테 공이 날아온다. 네. 내가 수비인데 그러면 판단하고 하면 늦거든요. 반응하도록 반응하게 해야죠. 그냥 딱 보면 몸이 반응하게 거의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네. 근데 그게 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도 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이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가 막 이렇게 막 판단하고 막 이거 해가지고는 사실 몰라서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다 알아요.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네. 아는데 여러 조건들이 막 개입이 되니까 네.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이로운 방향으로 그렇죠. 막 이렇게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이상한 선택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스포츠 스타가 네. 내가 스포츠맨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몰랐겠어요? 갈등 없었겠냐고요. 있었겠죠. 네, 그 네. 사람들이 네. 그 사람도 네. 그 장군도 그랬을 거고 네. 기업인들도 그랬을 거고 정치인들도 그랬을 거고 다 어. 몰라서 못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알기는 머리로는 알지만 네. 머리로 판단하고 어. 머리에서 사고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쩌면 힘이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본능인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어려서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이게 뭐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공부 뭐 이런 거지. 아빠 공부 왜 해? 그러면 무슨 첫 번째 야 그래야 뭐 성적 잘 나오지 뭐 그래야 뭐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이제 그 대답을 하고 나서 이제 나도 멋쩍은 거지. 뭔가 좋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근데 공부는 뭐 보통 이제 그 네이버에서 하는 게 있어요. 공부를 왜 하냐라고 하는 멋진 대답이 한 두세 가지가 떠요. 네. 그 내가 검색을 해봤다니까. 네. 그 검색을 해보면 뭐냐면 어느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인데 이렇대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거는 파도 끝난 어떤 보물찾기랑 같아. 근데 그 보물찾기는 보물 찾는 게 아니라 보물 찾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네가 힘들지만 이거 쉬울 수가 없어. 보물 찾는데 쉽겠니? 근데 이건 보물 찾는 방법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이야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배우기 위한 이거는 되게 유명한 어떤 저자가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내를 배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참아야 되고, 물론 다 하기 싫어. 나도 하기 싫어. 하지만 공부를 하면 인내라는 걸 배워. 근데 그 인내라는 건 나이가 먹었을 때 가장 좋은 무기가 돼. 라고 하는 게 이제 공부라고 했을 때 공부를 왜 하나요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세요라고 하는 네이버의 답변이었어요. 근데 네. 오늘 지금 교수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부의 이유, 단련하게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건 운동선수의 이야기 그리고 반응한다라는 건 또 공부 솔직히 잘난 척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네. 그분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또 얘기 들으면서 이 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 앞부분에 그 꿈이라는 말은 한자에서는 없고 뜻지자가 꿈으로 쓰인다고 하셨는데 그 지자가 갈지자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전 그걸 들을 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실패도 해보고 저렇게 잘못 가기도 하고 하나보다라고 저는 그냥 느꼈는데요. 이게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 어떤 능력을 좀 키워야 되고 그런 게 있을까요? 그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거나. 이제 제가 이제 그 서당을 순천, 남원, 구례 이렇게 이제 세 군데 서당에서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제가 공부했던 그 구례 초동서사의 겸산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 이제 작고하셨지만 그 선생님의 그 자리 앞에 벽에 앞에다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붙여 놓은 글귀가 있었어요. 그 글귀가 뭐냐면 높은 산을 우러러보고 큰 길을 간다. 그게 이제 시경에 나온 구절인데 그 시경의 구절을 얘기라는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그 얘기를 이제 써놓으신 건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게 이제 좀 글귀가 긴데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난 하루하루 부지런히 살다가 죽은 뒤에나 그만둔다. 이런 글귀예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누워 있으면 뭐야 죽으면 썩어지 문드러지고 이라고 하는 그게 욕지거리 한 그거였는데 그거랑 뭐 약간 비슷하지 저희 어머니도 하시는 말씀이세요. 잠은 죽어서 충분히 자면 되지. 이건 이제 모든 어른들이 다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구절 죽은 뒤에나 그만둔다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중도 폐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도 폐지라는 말을 보통 쓸 때는 뭘 하다가 중도에 그만둔다, 포기한다 이런 뜻으로 쓰죠.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그 글이 등장은 하는데 중도의 폐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어차피 모든 꿈은 중도의 폐예요.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거라고요. 모든 꿈은 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죽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늘 죽지 않고 하루를 더 살았더라면 나는 내가 오늘까지 왔던 그 길을 내일도 갔겠죠. 근데 그 얘기는 내일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이틀을 살았더라면 이틀을 갈 길이 남아있었다는 뜻이고요. 내가 1년을 더 살았더라면 나는 그 길 갔겠죠. 그럼 1년 갈 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죽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1년 남은 길을 못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네. 얘기는 결국 모든 삶은 중도입회예요. 어, 완성된 삶은 없다고요. 어, 단지 우리는 그 길을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 시경의 구절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네. 뭘 향해 가야 될까? 그게 중요한 거죠. 내 삶을 어떤 방향에 설정하고 네. 그 길을 가야 할까? 그것을 제시해 준 말이 이왕이면 큰 산을 우러러보고 가고 큰 길을 가는 거죠. 작은 길 가지 않고. 그 산의 정상에 도달하는 거는 꿈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는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되는 어떤 걸 꿈으로 갖는 게 아니고 네, 네.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걸 꿈으로 갖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어야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자리가 내 꿈이 되면요. 네, 어떤 그 지위 네, 또는 어떤 부 네. 이게 꿈이 되면요. 그냥 표현하십시오. 네. 이게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그냥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네. 모든 직업의 정점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국회의원이다. 아하, 네. 그렇죠? 괜찮습니다. 예. 네, 네. 예. 어떤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거기를 가려고 그래요. 아. 교수도 거기를 가려고 그러고 네, 연예인도 거기를 가려고 그러고 네. 스포츠 스타도 거기를 가고 맞아요. 바둑 네, 기사도 가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죠? 네, 다 거기를 가요. 다 거기를 가려고 해요. 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다는 네. 아니지만. 네, 그래서 모든 직업의 정점이라고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 전부 또 그렇죠. 이상해져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그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내가 대학 교수인데 네.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뭐 교수가 아니라도 어떤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도 그 국회의원 한번 돼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나는 국회의원을 하는 게 꿈이에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갖는 게 꿈이 돼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네. 꿈이 없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꿈이 없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음, 거기에 가는 게 꿈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고민했겠죠. 네. 누구를 만나야 되고 네, 네. 내가 돈은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되고 네. 누구 밑에 줄을 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나는 막 고민했겠잖아요. 연구하고 네. 그게 꿈이니까 거기 가는 게 꿈이니까. 네. 근데 가고 나면 이제 할 일이 없죠. 네. 재선 삼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걸 한 2년 동안 그냥 딴짓 하다가 네. 이제 선거가 가까워오면 이제 또 그거를 하겠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꿈은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뭘 해야 할까? 그쵸. 이게 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는 정말. 거기에는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음. 난 이 정도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할 일을 다 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없죠. 국민이 없죠. 있는 한, 맞습니다. 국가가 있는 한, 네.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기업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스포츠 네. 스타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모든 직업이 다 그럴 거라고. 거기 가는 것, 그것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거기 가서 어. 뭘 할까.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즉 그 직업을 갖게 될까? 이걸 가르치지 말아야 되고 네. 우선 뭘 가르쳐야 되냐면 그 아이들이 정치인이면 정치인, 뭐 의사면 의사, 법관이면 법관, 뭐가 되었든 내가 왜 그게 되어야 하는지, 나는 왜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지, 나는 왜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지, 왜 나는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그것을 스스로 생각해서 네. 자신의 꿈으로 갖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아이가 나는 이래서 의사가 되고 싶어. 난 이래서 법관이 되고 싶어.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의사가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뒤에 배워야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앞에 것을 즉 꿈의 내용, 꿈의 방향은 생략하고 꿈을 직업으로 설정한 다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술만 가르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이상한 어떤 직업군의 사람들이 네.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의사가 난 이 정도면 됐어가 있을 수 있냐고 환자는 계속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사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의사도 그렇고 모든 그 직업이 다 중도입회예요.
환자를 남겨둔 채로 가야 되는 거고. 죽을 때까지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네, 말이 네. 이해가 되는 네. 네요. 네. 그러니까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지 도달해야 할 어떤 지점으로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진로를 위한 방송인데요. 지금 네. 아마 대부분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이 학부모님들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뭐 요즘 거의 뭐 난립니다. 요즘 뭐 취업률도 기사 한번 뜨고 뭐 네. 연봉 뭐 기사 한번 뜨고 나면 걱정이고요. 요번 뭐 추석 지나면서도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뭐 네. 집에 뭐 얘기가 있어서 많이 이제 뭐 아마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응원의 한 말씀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상황 되게 마음 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좀 이렇게 네. 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서당에 보낼 때 네. 이 아이가 30년 후에 이런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리라는 기대를 못 하셨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네. 이 아이가 어떻게 어떤 직장을 갖게 될지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네. 고민을 하시는 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또 고민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제가 공부한 게 동양 고전이기 때문에 네. 논어에 보면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네. 공자님이 네. 공자를 이제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공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부자가 구해서 되는 거라면 네. 남의 집 말 고삐를 잡는 일도 내가 하겠다. 만약에 당신이 이 말고삐를 잡아서 네. 일을 하면 네. 반드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누가 약속만 한다면 네. 그래서 정말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면 네. 난 그거 하겠다. 네. 근데 만약에 부라는 것이 구해서 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가겠다. 하겠다. 종오 소호 내가 네. 좋아하는 바를 따르리라 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찌 생각하면 좀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만큼의 수입을 벌고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조건에서 내가 살아가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예. 그리고 그 정도라는 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예. 집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가 집이 없어서 길에서 자야 되는 사람이라면 어디 한 평이라도 내 몸 누일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몇 년이라도 안정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뭐 전셋집이라도 하나 네. 있는 게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또 불안하죠. 좁은 평수라도 내 집을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평수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 100평쯤 살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대한 이 재물에 대한 어떤 나는 고민도 없이 살아가느냐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채워지지 않은 욕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죠. 내가 네. 어떤 일인가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난 행복해야 된다고요. 그 일을 하는 과정이 네. 행복해야 좀 물질적으로는 좀 덜 버는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네. 행복해야죠. 예.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조금 월급을 더 받는다고 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이 하루 내내 일하는 과정이 불행하고 네. 1년 내내 불행하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월급을 좀 더 받는다는 게 정말로 그렇게 중요할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뭘 좋아하는 게 있어야죠.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좋아하는 길을 가도록 하는 게 정말 걱정해야 될 건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게 없다는 걸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근데 정확하세요. 좋아하는 걸 가진 아이를 둔 부모님은 이 아이가 다른 걸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네. 설정한 그렇죠. 아빠가 네. 원하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네. 그 좋아하는 길, 어. 그 좋아하는 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네. 그 사람 되는 것을 어. 해줘야 되고 어. 예, 그게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또한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이제 행복하게 만드는 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의 정답인 것 같아요. 부모는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거는 새겨 들어가야 될 말인 것 같은데 대개의 부모들은 아이가 이렇게 교육시키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살아봤냐고. 그러면 정말 좋을지. 부모님들은 전부 자기가 안 간 길을 가라고 그래요. 맞아요. 자기가 못 이룬 꿈을 대신 근데 이루길 그래서 바라죠. 정말 행복한지 가봤냐고. 책임질 거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음. 이거죠. 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사니까 저렇게 행복하구나. 아. 이걸 눈으로 확인하게 해줘야. 되게 많은 명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그렇지, 보고 배우는 게 네. 보고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그 심리학자인가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A가 B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네. A가 하는 말이 옳아서 B가 거기에 동의하는 비율은 7%인가밖에 안 된다고. 사람들은 다 내 말이 옳으면 저 상대방이 내 말에 동의해야 된다고 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옳은 말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내 말이 옳아서 상대방이 동의하는 건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그 옳은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훨씬 큰 영향을.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 그걸 누가 말하느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즉 내 아이한테 넌 맞아요. 이래야 네가 좋아질 거고 너는 이러면 행복할 거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그 말이 아이한테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거. 그러네요. 정말 대나무 숲에서 막 소리 높여 외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네. 오늘 참 그러니까 지난 시간 해가지고 저희가 그 한재훈 성공회대 교수님 모시고 지금 명사의 초청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진로교육 저희가 방송입니다만 거의 마지막은 언제나 숙연한 마음과 숙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내가 제일 안 되는 게 문제였어라는 반성으로 끝나는 언제나 진로 교육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학부모님의 반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해봤어 내지는 또 나는 아이에게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 정말 진정으로 아이와 솔직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참 자책하시기보다는 서로 그 말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참 오늘 그러니까 지난 시간 거의 3부에 걸쳐서 네. 해주신 교수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인간은 결핍의 존재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다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 결핍을 0과 1 사이의 수식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핍 속에서도 꿈이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깨달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핍을 가진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재훈 교수님과의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진로 레시피에서 다뤄주셨으면 주제나 그리고 만나보셨으면 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살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